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엔요, 힘들었던 한 해를 뒤로 하고요, 새해 1월 효과로 인해 상승이 기대되는 이유와 유망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 한 해 동안의 코스피 지수가 25%, 코스닥 지수도 34%나 크게 하락을 하면서요, 상당히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요. 하락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면요, 인플레이션 우려 영향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을 확대한 데다가 연초에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요, 물가가 크게 올랐어요.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고강도 긴축 정책을 펼쳤죠. 자, 그러면서요, 미국 같은 경우가 연초에 금리가 0.25에서 연말에 4.5%까지 인상을 했고, 국내 같은 경우도요, 연초에 0.5%에서 연말에 3.25까지 높이다 보니까는 시중의 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성장주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의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또 하나, 중국이 방역 정책 강화를 오랫동안 지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내 수출도 따라서 부진을 했죠. 그러면서 무역 수지 적자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 부진, 경기 침체 우려감이 확산이 됐다. 이런 이유로 주가가 지난해 크게 하락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요, 2023년 새 1월 달에 들어서는요, 1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1월 효과라는 것이요, 1년에 12달 아닙니까? 근데 1월 달에 상승률이 가장 높다라는 것이요, 이 평균적으로 과거 사례에 나타났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요, 1월 평균 수익률이요, 1.6%였어요. 평균보다 2배가량 높고, 일본 같은 경우도요, 한 3배 정도 평월보다 넘다. 이러한 1월 효과가 작년에는 안 나타났어요. 하지만 올해에는 이 1월 효과로 인해서 상승이 기대되는데,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요, 지난 연말에 원달러 환율이 1264원 50전,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오히려 이 원달러 환율도 약세,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 1264원이면 좌측 하단에 보이는 것이 원달러 환율의 차트 모습인데요, 바로 5월 2일날이 1265원 10전입니다. 그렇죠? 그때 가격대 하향 안정세, 고점이 지난 10월 달에 1440원까지, 그렇죠? 44원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향 안정하죠. 그러면 5월 2일날까지 주가다. 그러면 5월 2일날에 코스피 지수 따지면 한 2,700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를 되다 보면은 당연히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될 수밖에 없겠죠. 자, 아까 환율이 지금 5월 2일 수준까지 빠졌다 해서, 그러면 5월 2일 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요, 5월 2일 이후 누적적으로 외국인들이 3조 9천억, 2020년, 21년, 22년 4월 말까지 그렇게 매도를 크게 했던 외국인들이 5월 달 들어서부터 현재까지 한 3조 9천억을 매수하고 있다. 순매수 전향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수급이 변화되고, 또 4월 1일서부터 잡아도 한 1조 원 매도에 그쳤다. 현재까지. 이러한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그동안의 매도세, 지금 이 외국인들이 매도로 인해서요, 지금 거의 최저 수준까지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면 순매수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 수급이 개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아까 만들어 중국이 방역정책 강화로 인해서 국내 수출이 부진했다 해서 무역수지가 적자 전환 등, 하지만 새해 들어서 중국이 방역 완화 정책을 펼친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경기 회복이 기대가 되면서 국내 수출도 당연히 증가세를 보일 거다. 그렇죠? 이러한 이유.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가요, 이 종합지수 코스피 지수의 연봉 차트입니다. 2000년 이후에, 그렇죠? 20% 이상 크게 하락한 다음 연도에 주가가 대부분 상승했다. 자, 2000년도 카드 사태로 인해서 크게 하락하고, 그리고 상승했죠. 그리고 2028년도에, 그렇죠? 세계 금융위기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또 상승을 했고, 또 최근에 올해도요, 아까 만들어 25% 하락했기 때문에
바로 올해 2023년에 상승이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작년에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글로벌 주요 증시들도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30% 넘었고, 국내와 비슷하고, 뭐 대만이라든지, 그렇죠? 일본, 독일, 중국들도 10%에서 20% 정도 다 약세 모습을 보였다. 단 영국만, 주요 증시국에서 영국만 상승으로, 연봉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렇죠? 이 2000년, 2020년, 2021년에 다른 나라 국가들이 크게 올라갈 때 영국은 오히려 이 블랙시트 때문에 빠졌던 부분이 있죠. 그거 회복이다.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주요 증시 모습을 보면은 2020년도 연초, 그러니까 2019년 말의 주가에서 저점을 형성을 하고 거의 반등을 준다. 그러면 국내 증시도요, 바로 이 부분이 2019년도, 이게 2020년입니다. 그 차트, 그러니까 2100에서 200 사이가 거의 저점이다. 그러면 지난 9월달 저점이 2130포인트, 거의 저점을 형성했다라고 보셔서, 이러한 이유로 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상당히 낮다라고 보면은 1월 효과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보면은 무료 문자 정보 있죠. 이소장 증권TV에서 최근에 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이 010-2420-6710으로 써요. 성함하고 무료 문자 받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월요일서부터 문자를,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요, 이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는 일반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주가라는 것이요, 오르면 오를수록 싸게 보이고요, 빠지면 빠질수록 비싸게 보이기 때문에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손실이 확대됐는데 더 빠질까봐 불안감 때문에 주식시장을 떠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요, 이 월봉상 종합지수의 차트 모양인데요. 자, 97년도, 98년도에 국내 IMF 사태로 인해서 종합지수가 277포인트 크게 하락했죠. 자, 하지만은 바로 회복을 1000포인트까지 바로 회복을 시켜줬고, 또 2008년도에도 세계 금융위 때 주가가 20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또 바로 회복을 시켜줬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역발상이에요. 우리가 2020년 하반기나 2021년 작년에, 재작년이죠. 지금 이제 2023년이니까. 네, 매수해서 막 주시장이 하락기 때 들어왔던 사람들 지금 다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서부터 들어오면, 왜? 주가라는 것이 일정 기간을 두고 등락이 반복되다가 과열과 또 그리고 거품이 나오고, 그리고 또 저평가 나왔다가 또 상승하는 그런 주기적인 사이클을 두고 반복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될 때가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2020년 말이나 2021년에 좀 매수하신 분들 일부 수익이 났다가 지금 다 거의 손해보고 있듯이, 만약에 지금부터 사서 일부 좀 더 주가가 봐서 손실은 발생하지만 좀 지나고 나면은 다시 올라간다. 수익이 발생해서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고요. 오히려 진입을 해서 오히려 하락할 때마다 비중을 확대를 하다 보면은 올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에는, 그렇죠? 최소한 뭐 30%, 50%, 100% 이상 수익이 가능하다. 그것이 과거 사례 그렇게 나타났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으면서 주식 비중 늘려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어느 종목으로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자, 종합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1년 동안에도 크게 하락했지만 12월 달 들어서도요, 12월 1일 날 2500포인트로 시작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30포인트 10%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종합지수가 10% 하락하면 일반 종목들은 15에서 20%씩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하락이요, 그 종목이 자체가 나빠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이 하락해서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즉 옥석을 지금서부터는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옥석 일단 질 좋은 것은 기업의 실적입니다. 결국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일시적으로 시장의 하락을 해서 동반적인 약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대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인데 시장 영향으로 크게 하락한 종목, 또 거기에 주가는 하락했지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 종목의 주인들이 매도를 안 하고 매수한 종목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조금 상대적으로 뒤늦게 빠졌거나 덜 빠진 종목군들이 시장이 안정되면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적이 크게 하락했지만은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뭐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요, 이 하모니 관심 종목 이소장 증권TV에서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거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한 종목에 많이 갈 종목에 많이 몰빵을 하면은 가장 좋은데 주식시장 그렇게 만만치 않다 해서 분산 투자를 하자 해서 보통 4종목에서 5종목으로 나눠서 분할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모니 관심에서 포트폴리오 전기, 전자, 5G 통신 장비, 여기서 반도체,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렇죠? 부품주들 이러한 종목군으로 해서 한두 종목을 해서 한 20% 채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5G 통신 장비를 제한, 그렇죠? 대부분 종목군들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종합지수 하락과 동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 저는 오히려 이쪽 비중을 계속적으로 높여날라. 특히요, 새해 첫째 주에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4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시장에서는요 7조 2천억으로서요 전년 대비해서 47%나 감소할 걸로 본다. 그러면 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걸로 나오는데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또 기대치가 상당히 낮았다 해서 실적 부분보다는 1분기라든지 2분기에 언제 저점을 형성을 하고, 그죠? 실적이 턴이 되는 그러한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미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오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이 반도체 중에서요, 이 업황 부진 누구나 다 합니다. 지금 반도체 실적 부진하고 1분기, 2분기에 가서야 저점을 형성할 거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많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요 실적 성장이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올해도 계속적으로 성장이 되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소모성 부품주들이 있죠. 월덱스라든지 원익 QNC, ISC, 그죠? 예, 그리고 삼성전기는 좀 우리가 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요. 예, 요번에 5월 8일서, 죄송합니다. 1월 5일서부터 8일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를 열리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여기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아서 전기전자 부품주들이, 그죠? 이러한 부분으로 한번 상승이 기대된다 해서요. 이 실적 성장이라든지 이러한 재료 있는 종목군들 한번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죠? 자동차.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친환경,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줘서 이익 극대화하고, 그죠? 기본 물량 정도만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많이 빠진 자동차, 특히 자율주행이라든지 2차 전지도 장비주 쪽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는 자동차, 지금 기아라든지 현대차 크게 주가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 갖고 계시는 분 많이 속상할 건데요. 저는 오히려 매수 관점 빠질 때보다 비중을 높여 가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특히 이 기아라든지 현대
오토에버. 자,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로서요. 이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거죠. 차량에 필요한. 자, 특히 이 현대차 그룹이 2025년까지요. 예, 모든 차종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2030년까지 12조 원을 들여서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집니다. 지금 전망치 올해도 작년보다 지고 작년도 재작년보다 계속적으로 좋아집니다. 근데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왜? 현대차 계열의 이 종목들이 계열사들 다 하락하다 보니까 동반 약세인데 오히려 이렇게 하락할 때 비중을 높여 가달라. 우리가요, 이 지금 K컬처 JYP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이러한 종목군들 벌써 두살 정도 하락할 때마다 계속 쪼르라 연말에 시정 주도주 가능성이다. 그렇죠? 이러한 종목도 올라갔듯이 지금서부터 사서 모아 놓으면은 자동차 기아가 됐던 현대 오토 에버가 됐던 충분히 지금 가격대 대비 최소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자동차 쪽에서 이제 기아, 현대 오토 에버도 이러한 종목군들로 관심을 가져달라라죠.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K컬처 JRP라든지 하이브, 그죠? SM 그리고 드라마 쪽 스튜디오 드래곤 상당히 강하죠. 오히려 좀 시장이 크게 하락했는데 어제 안 빠졌어. 그러니까 단기 상승 때는 오히려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종목군에 좀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건 상당히 좀 늦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은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중장기로 끌고 가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저는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그냥 보유한 물량만 끌고 가고 좀 더 과열, 거래가 크게 터졌다든지 하면은 일부씩 계속적으로 줄여 나가다 보면은 그죠? 이익을 극대화 최고점으로 가장 비싸게 팔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근데 우리가 K컬처는 잘 맞췄지만은 바이오도 연말 연초에 시장을 주도할 걸로 봤는데 오히려 약세죠. 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처럼 그렇죠. 자, 하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개별 종목, ST팜이라든지 NK맥스, 특히 이 ST팜 같은 한번 ST팜 차트 모양을 볼까요? ST팜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자, ST팜 바로 이날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그렇죠? 3월에 공급 계약 한 806억짜리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원래 올해 1월 3일 날 종료되기로 했는데 이 계약한 업체가 1년 연장 올해 말까지 계약 기간을 늘려달라. 806억 규모면요 2021년 전체 매출의 50%입니다. 상당히 큰 물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1년 연장을 한다는 발표로 인해서 아침에 주가가 4% 넘게 하락을 했는데 낙폭을 줄여가면서 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됐다.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주가가 12월 초순에 종합지수는 10%가 넘는 하락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얘는 오히려 12월 달에 크게 올라온 상태에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이겠다. 그런 의도로 받았다.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ST팜, 그렇죠? 이런 관심 갖고요. 자, 그리고 NK맥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연초에, 그러니까 1월 중순경이죠. 가장 글로벌 중에서 큰 이벤트라 할 수 있는 2023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하죠. 작년에도 국제학술대회에요. 4개나 참석을 했어요. 아주 큰 대회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각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해서 저는 바이오주는 전 계속적으로 관심, 이미 비중을 채우신 분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종목 중에서는요, 지금 강세 보이는 리플, 우리가 롯데관광개발보다 상당히 잘 맞췄죠, 그죠?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호텔신라, 한국콜마, 화장품 쪽이죠. 이런 종목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은 이 극대화를 해서 좀 더 끌고 가도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K컬처와 같이 철저하게 단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고 오히려 로봇 관련주들,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라든지,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야외에서요, 예, 보행이 가능하게 법이 좀 통과될 걸로 보죠. 그러한 부분에서 어차피 로봇은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듯이 아마 예, 다 대중화가 될 수 있지 않나서 레인보우 로보티스 그 중에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는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이 필요하다 해서 한번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한번 주가 모습을 볼까요? 자, 지금 화면에 보면 시장이 크게 하락해서 등락이 상당히 큰데 얘는 안정적으로 그다. 근데 지금 예, 나을 뜬 거죠. 예, 지금 하루 조정 받았고 상당히 하방인데 따라가지 마시고 오히려 시장이 불안하니까 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이러한 종목군들은 관심해서 저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우리가 관심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K컬처라든지 그러니까 JRP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뭐 하이브 이러한 종목군들은 그리고 리오프닝 롯데관광개발 호텔시라 이런 것들은 저는 추격 매수보다는 그냥 갖고 있는 물량만 어떻게 하면은 과열 신호가 나올 때마다 분할로 매도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나 우리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처럼 어떻게 하면 이익을 극대화를 할까 신경을 쓰는 거지 오히려 매수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군으로 하락할 때마다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수장 증권TV에서 무료로 문자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중기, 장기 종목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단기 종목 계속적으로 보내드리는데 이러한 포트폴리오, 그죠? 특히 뭐 증시 일정 및 뉴스 특징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을 했어요. 자, 그러한 부분들 무료로 받고 싶은 분들, 그죠? 한번 요 아래 전화번호 있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장기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그죠? 국제 곡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환율, 그죠? 지금 5월달 수준까지 하락했어요. 근데 이 곡물가라든지 원달러 하락하면은 수입 물품이 빠질 수밖에 없죠. 또 곡물가가 하락했다. 그러면은 음식료주도. 근데 제품 가격은 올렸다. 대상, CJ 제재당, 그죠? 빠질 때마다 조금씩 늘려가자. 2, 3년, 지난 2011년도에 한번 대상 차트라든지 CJ 제당 한번 차트가 언제 어떻게 움직여? 왜? 2011년에 곡물가가 고점을 찍고 빠지면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대상이라든지 CJ 제당 크게 올라갔다. 그죠? 그럼 근데 아직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한 번에 늘리기보다는 그냥 이 선침의 차원에서 발만 담그다는 차원에서 일부만 물량을 갖고 있어 달라.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봐달라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럼 이건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걸로 보는데 자, 이것이 지금 월봉이죠. 자, 보면 2015년도에 16조 원, 16년도에 29조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죠. 자, 그리고 2027년에는 53조, 그러니까 29조 원에서 53조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2018년도에 58조로 사상 최대예요. 삼성전자가 1년 동안에 영업이 가장 많이 났던 것이 58조인데 오히려 주가는 크게 하락하죠. 근데 재밌는 부분이 2019년도에 2018년도 영업이익의 반도 안 되는 27조가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했다. 주가가 실적이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데 그리고 2020년에 36조를 올라오면서 또 한 번 올라가고 그리고 재작년이죠. 2021년에 51조 났는데 주가가 하락 그리고 올해 46조 예상이죠. 작년 2022년에 근데 주가 하락. 올해 지금 전망치가 29조 원으로 크게 하락할 걸로 보는데 2019년도 이러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4분기 실적 발표가 부진하게 물론 나올 겁니다. 근데 오히려 주가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시장 반응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ST팜이라든지 NKMX, 레인보우 스택,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요 재료들이 있죠. ISC, 현대해태보죠.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을 필요하지 않나라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현대투자의 유료 회원이에요. 나는 무료보다는 당당하게 값을 지불해서 정보를 받고 싶다. 특히요, 이 현대투자에서 지금 12월 말일까지
회비를 크게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죠. 6개월에 110만원, 1년에 200만원, 물론 부가세 포함입니다. 12월 말일까지니까요. 새 1월 1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입금하시는 분들은 적용을 해 드릴 테니까요. 6개월에 110만원이면 무지 싼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태껏 이소장증권 TV를 방송을 보고 나는 어떤 종목으로 해서 크게 돈 버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 4-5종목을 짜서 안정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얻고 싶은 분들은 그렇죠? 요번 할인 이벤트 기간에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